K-팝과 K-뷰티를 경북의 문화유산과 접목시킨 글로벌 청년 페스티벌이 경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영덕 장사 상륙작전을 소재로 한 영화가 다음 달부터 제작에 들어가고 문산호도 내년 개관할 예정이어서 새로운 명소로 기대됩니다. 포스코의 새 노조가 추진 중인 가운데 포스코 사측이 임금 피크제를 1년 늦추고 임금도 2.9% 인상하겠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도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경북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K-팝 그리고 K-뷰티를 경북의 문화유산과 접목시킨 글로벌 청년 페스티벌이 경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아이돌 가수를 꿈꾸며 K-팝에 맞춰 춤을 추고 한국어로 노래를 부릅니다. K-팝은 잘생긴 사람, 예쁜 언니들 많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K-팝 모든 나라 그룹은 한국에 따라가잖아요. 세계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 화장품. 메이크업 체험 코너도 인기 만점입니다. 한국 화장품도 많이 사용하고 저를 예쁘게 만들 수 있도록 잘 노력할게요. K-팝과 K-뷰티의 매력을 신라천년고도 경주에서 만끽하는 글로벌 페스티벌. 전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3천여 명의 젊은이가 2박 3일 동안 경북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됩니다. 참가자들이 동궁과 월지, 첨성대 등 경주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는 달빛 투어도 진행됩니다.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드는 경상북도, 특히 젊은 관광객이 모이는 경상북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가 보수적이고 정체된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젊고 역동적인 핫스팟으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스코의 새 노조가 추진 중인 가운데 포스코 사측이 임금 피크제를 1년 늦추고 임금도 2.9% 인상하겠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는 시점을 56살에서 57살로 변경하는 한편 올해 기본급을 2.9% 인상하고 인상안을 올해 1월 1일로 소급해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장 근로에 따른 휴가를 저축해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를 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들이 산화한 장사 상륙작전은 인천 상륙작전에 가려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를 소재로 한 영화가 다음 달부터 제작에 들어가고 복원된 상륙함인 문산호도 내년 상반기에는 개관될 예정이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하루 앞둔 1950년 9월 14일 영덕군 남정명 장사리에서는 죽음을 무릅쓴 양동작전이 감행됐습니다. 참전병 772명 가운데 600여 명은 군번도 없는 10대 후반의 학도병이었고 139명이 전사했습니다. 68년의 세월이 흘러 당시 처참했던 현장에서는 장사 상륙작전 전승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님들은 어찌하여 푸른 목숨 내던지며 도국의 길을 택하셨습니까? 꽃다웠던 소년들은 이제 팔순의 노인이 됐고 그나마 30여 명만 생존해 산화한 전우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싸우면서 그 목이 터지더라고 대한민국 만세를 부리면서 산화한 그대들의 그 영웅적인 걸 죽을 때까지 못 잊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가려 잊혀진 전투로 불려온 장사 상륙작전이 영화로 제작됩니다. 포항여중 학도병 전투를 그린 포화 속으로로 유명한 김태훈 감독이 연출을 맡고 김명민 등 국내외 유명 배우들이 출연해 다음 달부터 촬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잊혀진 전투가 아니라 계속 기억해내고 간직할 수 있는 전투로 만들고자 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공사 하자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 표류해온 복원된 상륙함 문산호의 개관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시공사로부터 10억여 원의 지체 상금을 받아낸 데 이어 하자 책임 소송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는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사 상륙 작전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을 경우 학도병들의 바람대로 현재 자치단체 차원의 기념식이 국가 차원으로 격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자인 포항신재생에너지 주식회사는 오늘 포항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설명회를 시도했지만 양덕동과 흥해읍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업체 측은 목재 펠릿은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목재를 성형해서 생산된 연료여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발전소가 많다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미세먼지 배출이 우려된다며 끝까지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대기오염이 우려되는데도 포항시가 주민들을 무시한 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을 대표하는 철과 예술을 접목한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이 올해로 7회를 맞았습니다. 전시와 거리 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더해 가을 종합예술축제로 펼쳐집니다. 김정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을 배경 삼아 스틸아트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평선에 서 있는 사다리는 바다와 하늘을 잇는 듯하고 9m 높이로 솟아오른 철탑은 검붉은 녹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올해로 7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전문 예술감독제를 도입해 기획력과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출품작의 70% 이상이 신작이며 특히 한국 전위예술의 선구자로 평가받은 83세 김구림 작가가 신작을 선보여 국내외 미술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한 작가들이 초대되고 또 그분들이 상당히 좋은 작품들을 출품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이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에서 중요한 행사로 성장하고 자리매김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과 연계해 영일대 앞 호텔에서는 아트페어가 열렸습니다. 그림 같은 풍경 속 풍경 같은 그림이 감동을 더하고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객실과 어울리는 작품도 많습니다. 전국 20여 갤러리 1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축제 기간 동안 문화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수익금은 기부할 예정입니다. 수익금들은 우리가 기부라는 아름다운 그런 형태로 우리가 또 시민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형태니까 시민들에게 우리 포항 시민을 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말 문화 소식입니다. 그린 플러그드 경주 2018이 경주 황성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며 극단깨비의 어린이 놀이마당극은 서러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이석수의 포항 땅 이야기 출판기념회가 포항 유강 다목적 복지회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 협상을 벌여온 포항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 투표에서 68%의 찬성률로 3차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3차 조정안인 하루 30분 초과 근무, 임금 290여만 원을 놓고 조합원 300여 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210명이 찬성해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두 차례 합의한 부결로 우려됐던 포항 시내버스 전면 운행 중단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을 촉구하는 울진군민 총궐기대회가 오늘 청와대 인근에서 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집회 도중 전찬걸 울진군수와 강석호 이채익 국회의원 등 대표단 일행은 청와대에서 한병도 정무수석을 만나 대통령에게 주민 의견을 전달할 것과 신한울 3, 4호기 현장 방문, 울진 군민과의 소통 창구 마련 등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상경 집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 걸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백지화로 울진 경제가 파탄에 직면했다고 규탄하고 장유덕 범대위 집행위원장 등 6명은 항의 표시로 삭발을 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온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그친 뒤로도 흐린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시원한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새벽 한때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가 되면서 개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에 10에서 50mm, 울릉도와 독도에 5에서 20mm입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1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낮이 되면 흐린 가운데 기온은 24도에서 26도로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외출 계획 있으시다면 운전하실 때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새벽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새벽 한때 비가 오겠고 오후가 되면서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0도, 독도 22도, 낮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는 가운데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적자를 초래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한전, 한수원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죄와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당은 정부가 수명이 연장된 월성 1호기의 발전을 정지시키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 계획도 전면 백지화해 한전과 한수원이 1년 만에 부실 기업이 되었다며 이들의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오늘 금속노조 포항지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보 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강연에서 심 의원은 진보 정치의 미래는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 제도를 개혁하는 데 달려있다며 노동자와 시민의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또 우리 사회에서 투명 인간으로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와 늘 함께하는 정의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북방교류 협력 사업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 중인 이강덕 포항시장이 블라디보스톡시와 자매 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반경제포럼에 참석 중인 이강덕 포항시장은 블라디보스톡시를 찾아 크루즈와 항공편 운항, 북방물류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강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이 시장은 극동 연방대학교를 방문해 포스텍과 교류 협약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경주시는 오늘 교원 드림센터에서 신라의 식문화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개 나라 7명의 학자들이 신라의 먹거리와 식도구, 재래 음식, 주변 국가의 문화교류 등에 대해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부대 행사로는 경주 와당 문양으로 만든 절편과 떡살, 그리고 신라 전래 음식 경연대회 수상작 등이 전시됐습니다. 포스텍과 카이스트가 과학과 운동 경기를 놓고 겨루는 학생대제전이 오늘과 내일 포스텍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선 12시간 이어지는 해킹 대회와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경기 등 과학 분야와 e스포츠 경기, 농구, 축구 등 7개 종목에 걸쳐 펼쳐집니다. 이상으로 포항 M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